전 세계 선박 거래량의 절반 이상이 이루어지는 영국 런던. 중국 개방 이후 넘쳐나는 선박 주문으로 때 아닌 수주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한진중공업도 더 많은 선박을 수주받기 위해 발빠르게 뛰어다녔다. 당시 해외 영업을 책임지고 있던 인물은 박태호. 한진중공업이 만들 수 있는 최대 크기인 6,700 TEU급 컨테이너선을 자신 있게 내놓았다. 그런데 선박 회사들은 8,000 TEU급을 원했다. 이거는 2002년 하반기부터 그러한 요구가 급속히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누구도 전부 다 대개가 6,700 TEU급 하는 것이 제일 큰 사이즈로서 알고 있었고, 물론 국내 대형 조선소들은 대형 그 컨테이너선의 수요가 늘어날 거에 대비해서 8,000 TEU급 또는 10,000 TEU급까지 연구는 하고 있었지만은 저희는 그 당시에 그러한 사이즈가 필요하다는 것만 느끼고 수 있을 뿐, 그다음번에 그 지을 수 있다는 자신감은 사실상 잘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8,000 TEU. 그것은 한진중공업이 가진 도크에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크기였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대형 조선소에 비해 부지도 적고 배를 만드는 도크의 크기도 작았던 한진중공업. 8,000 TEU급의 컨테이너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최소한 30m가 더 큰 도크가 필요했다. 그렇다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도크를 새로 만들 수도 없는 노릇. 한진중공업은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도태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위기를 극복할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다. 방법은 한 가지. 배의 폭을 넓혀 길이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8,000 TEU에 조금 못 미치는 7,500 TEU급이 설계됐다. 곧바로 속도 실험에 들어갔다. 7,500 TEU급의 모형을 만들어 바다와 똑같은 여건 속에서도 배의 속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체크됐다. 다행히 실험은 성공적이었다. 사실 한진중공업이 새로 개발한 7,500 TEU급의 컨테이너선은 다른 컨테이너선에 비해 외관이 날렵하지 못했다. 속도가 떨어질 수 있는 한계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회사에서 7,500 TEU급을 만드는 것에 비하면 사실은 저희가 배의 길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조금 짧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좀 더 다른 회사에 비해서 똥똥해지고 스피드도 조금 덜 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저희가 기술력으로서 선주에게 설득하고 그래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었습니다. 7,500 TEU급의 개발 성공으로 영업부는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그동안 막혀있던 판로를 다시 뚫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찾아온 것이다. 당시 부사장이던 홍순익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내온 독일의 한 선박 투자 회사로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을 한다. 다른 조선소보다 저희들이 인도, 선박의 인도 면에서 다른 조선소보다 좀 빠른 납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좀 고무적이었고, 그리고 선주가 7,500 TEU 선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이 서울을 떠났을 때만 하더라도. 선박 투자 회사인 CP 오펜사. 여기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당분간 세계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터. 반드시 이번 계약을 성사시켜야만 했다. 다행히 선주사는 7,500 TEU급 5척을 계약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어디선가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그 전화는 한진중공업의 운명을 순식간에 바꿔놓게 된다. 선주사 측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7,500이 아닌 8,000 TEU급의 컨테이너선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한다. 마지막 계약 체결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8,000 TEU의 벽을 만나게 된 것이다. 하늘이
무너내리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저희들 독구 갖고 있는 독구 가지고 7,500TU 맥시멈 7,500TU 그 이상은 질 수 없다고 질 수 없기 때문에 7,500TU의 우리 회사의 운명을 거기다 걸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선주사들의 더 큰 컨테이너 사이즈를 주문하는 바람에 저희들은 정말 그 자리에서 땅이 꺼지는 줄 알았습니다. 한진중공업과 계약을 하려고 했던 CPO 펜사는 선박을 만들어 해운사에 용선하는 선박 투자 회사였는데 계약 체결 직전에 해운사들로부터 8,000TU급 이상이 아니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홍순익은 해운사에서 8,000TU급을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박태호는 순간 앞이 캄캄해지는 심정이었다. 접근하는 것보다는 캄캄하면서 참 약속 쉽게 하신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뭐 계약이 된 것은 아니었으니까 마지막 뒤로 도망갈 뭐 그런 구멍은 있었겠습니다만서도 정말 짐 크게 주시네.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라는 얘기냐 하는 그런 막막함 참 많이 있었습니다. 홍순익은 갑자기 무릎 위에 있던 냅킨을 식탁에 올려놓고 만년필을 꺼내 300m의 도크에서 어떻게 8,000TU급의 컨테이너선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그림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도크에서 지을 수 있는 크기만큼만 우선 배를 짓고 나머지는 육상에서 건조해 물 위에서 이어붙이겠다고 했다. 그것은 만화에나 나올 법한 기상천외한 아이디어였다. 약간 겁은 났었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은 이것이 저희 조선소로 하여금 그 선주사의 투자를 아주 물거품처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겁은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 엔지니어들의 그러한 이 기술력과 또한 그러한 적극성과 도전성을 믿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선주사는 2개월의 시간을 줄 테니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오라고 했다. 그러나 회사 내부의 갈등이 더 시급한 문제로 닥쳤다. 상당수의 직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해야 되겠다. 방법 우리가 B나 뭐 이런 것들이 먼저 공법이 있어서 이제까지 한 게 아니니까 공법은 만들어. 8,000TU급 5척이면 모두 6천억 원. 실패하면 회사가 당장 문을 닫게 될 텐데 왜 무모한 도전을 하냐는 것이었다. 심지어는 일부 그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왜 자꾸 그걸 영업에서 가져오려고 하느냐. 되는 배나 하자.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엔 저희가 5,000TU는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배들 지으면 충분하고 6,700 하면 되지. 왜 그거를 남들 쫓아간다고 되지 않는 배 8,000TU를 가져와서 이렇게 못 살게 굽느냐 하는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8,000TU급의 도전을 해보지도 않고 이대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가는 언젠가는 조선시장에서 도태되고 말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았다. 오랜 논쟁 끝에 한진중공업은 결국 8,000TU급 컨테이너선에 도전해보자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젠 이 한 장의 냅킨에 회사의 사활이 걸리게 된 것이다. 선주사가 기다려주기로 한 시간은 단 2개월. 그 시간 안에 8,000TU급 컨테이너선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내야만 한다. 그 총책임은 생산기술팀의 장창근에게 맡겨졌다. 가장 큰 과제는 두동강난 선체를 어떻게 이어붙이느냐 하는 것이었다. 일단 도크 안에서 지을 수 있는 만큼 배를 짓고 나면 도크문을 열어야 나머지 앞부분을 이어붙일 수 있는데 물속에서는 용접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먼저 선체의 뒷부분을 기울여서 용접할 부분을 물 위로 올려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런데 앞부분을 물 위로 올리다 보니 뒷부분이 도크 바닥에 완전히 닿아 작업 자체가 불가능했다.
다시 바지선을 이용해 용접할 부분을 물 위로 올려보기로 했다. 그런데 바지선에서 작업을 할 경우 파도에 출렁거려 선체가 손상될 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생길 위험이 따랐다. 뭐 영업 쪽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뭐 그런 개념적으로 될 거다 하는 그런 자기들도 있었지만은 막상 그분이 구체화되려고 딱 하니까 이게 이제 딱 벽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전에 생각했던 그런 개념적으로 생각한 부분들이 아 이건 도무지 안 되겠다 하는 쪽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 뭐 좀 속으로는 그겠죠. 뭐 공적으로 내놓을 수 없죠. 회사에서는 그러한 대형선 그거 안 하면 우리는 뭐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모든 계획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8,000 TEU급 컨테이너선을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두 선체를 붙일 방법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서도 물 위에서 용접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물 위에서 안 되면 물 밑에서 지읍시다. 배를 물 위로 올릴 수 없다면 물 밑에서 들어오는 물을 막으며 용접하자. 그것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 중간에 참 좀 잊어버려지지가 않는데요. 그 당시에 시설을 담당하던 한상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어차피 물 위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들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물 밑에서 합시다. 그 시간이 제 생각에 한 3초, 5초였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참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왜 발상을 거꾸로 하지 못했나? 다시 물 밑에서 배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연구되기 시작했다. 물 밑에서 용접하기 위해선 물이 들어오는 걸 막아줄 어떤 구조물이 필요했다. 기술팀은 그 형상을 찾기 위해 조선소를 누비고 다녔다. 그러던 중 기술팀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배에 밀착시켜 진공 상태를 만든 후 물이 스며들어갈 만한 틈이 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기였다. 테스트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백쿰 테스트라 해가지고 그거에 그 배의 그 어떤 조인트 부분에 어떤 그 리키지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어찌 보면 그걸 크게 만들면 하나의 그 방법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하고 같이 여러 가지 연구하면서 우연히 그걸 발견하면서 착상이 딱 떠올랐습니다. 이 테스트기를 크게 만들면 물을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 구조물의 설계를 담당한 것은 서용석이었다. 먼저 구조물의 형상부터 그려보기로 했다. 테스트기의 원리대로 두 선체가 맞붙는 부분에 물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선 배의 하부를 그대로 감쌀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구조물의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구조물이 커지면 부력이 커지기 때문에 최소화시켜야만 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계산해 설계한 결과 거대한 U자형의 구조물이 완성됐다. 물속에서 두동강 난 배를 이어붙일 때 물이 들어오는 걸 막아줄 이 구조물. 이것이 바로 댐이었다. 그 내부의 형상은 선체 구조가 U자 형상이고 그 외부의 형상들은 부력의 그 범위를 최소화시키고 그 선체의 그 압력을 적절하게 하기 위한 사이즈를 기본 계산에 의해 가지고 나온 거를 바탕으로 댐 구조를 최소화시킨 겁니다. 두 선체가 합쳐지는 날 댐은 도크에서 만들어진 선체의 바닥에 설치될 것이다. 도크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도크문이 열리면 육상에서 건조된 배의 일부분이 해상 크레인으로 이동돼 도크에서 완성된 선체와 맞붙게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댐이다. 선체가 맞붙는 곳에 댐이 올려져 작업 공간을 확보한다. 댐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을 일단 모두 빼내고 나면
댐 안으로 작업자들이 들어가 두 부분의 선체를 용접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진중공업이 개발한 댐 공법이다. 이전에는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공법. 한진중공업이 개발한 댐 공법은 사상 초유의 건조 공법이었다. 선주사는 댐 공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한진중공업이라면 해낼 줄 알았다며 크게 만족해했다. Very sure that they would be able to do it. Otherwise, they wouldn't have proposed that because it was high risk for them to propose such a method and fail at the end. So for sure, we were of the opinion that they will make it, and as we can see the result today, they made it. 마침내 한진중공업은 독일의 CPO 펜사로부터 6천억 원 상당의 8,100 TEU 컨테이너선 5척을 수주받게 된다. 계약이 체결된 후 도크 안에선 곧바로 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도크 밖 육상에서는 나머지 선수 부분이 만들어졌다. 그러는 동안 두 선체를 연결시켜줄 댐도 계획한 대로 제작되고 있었다. 드디어 세계 그 어떤 조선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댐이라는 구조물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댐에 회사의 운명이 걸려있다. 그러나 아직 댐의 제작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다. 이대로 댐을 선체에 붙였다 떼내면 선체에 큰 손상을 입히게 될 뿐만 아니라 물이 들어오는 걸 완벽하게 막아내지도 못할 것이다. 댐과 선체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줄 것이 필요했다. 댐의 모델이 된 테스트기에 붙어있는 대로 고무를 부착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어떤 재질의 고무를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는 결정되지 못했다. 고무에 대한 연구는 한수진에게 맡겨졌다. 아예 고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그 고무 제품 몇 개를 넣고 테스트를 하는데 겉보기에는 다 똑같은 고무이기 때문에 누가 그 예를 들어 고무 만든 회사에서 이게 그 제품이다 하면은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고, 근데 그 부분에 굉장히 에러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뭐 구분할 줄도 모르고 그랬어요. 철만 다루던 조선소 기술자가 밤낮 없이 고무만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문제는 고무를 도장 작업을 마친 선체에 붙였다 떼내면 페인트가 밀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한수진은 몇 가지 재질의 고무를 선택해 테스트해보기로 했다. 도장 처리된 철판 위에 서로 다른 재질의 고무를 올리고 실제로 댐의 배를 끌어올리는 힘과 동일한 크기의 압력을 주어봤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그 압력을 유지해뒀다. 다음 날 고무와 철판의 상태를 확인해봤다. 대부분의 고무가 철판에 도장을 찍듯 선명한 흔적을 남겨놓았다. 그런데 탄성이 뛰어난 EPDM이라는 재질의 고무는 띄어냈을 때 철판에 아무런 손상을 입히지 않았다. 댐에 적합한 고무의 재질을 선택한 후에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줄 고무의 형상을 찾아야 했다. 이것은 도크의 문에 부착되어 있는 고무에서 힌트를 얻었다. 도크문에 붙어있는 고무는 압력을 이겨낼 수 있게 가운데를 비워놓은 고리 모양. 댐에도 동일한 형상의 고무를 부착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러한 재질과 형상의 고무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다. 대부분의 고무 업체들이 수지 타산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댐의 고무를 만들기 꺼려한 것이다. 큰 회사에서 모두 거절을 당한 후 마지막 기대를 걸며 한 영세업체를 찾아갔다.
오랜 설득 끝에 한진중공업이 원하는 날짜까지 25m짜리의 고무를 만들어주겠다는 확답을 얻는다. 처음에는 쉽게 응하지 않았죠. 저희들 그 주문사항이 워낙 까다로우니까 길이도 25m, 뭐 재질도 여러 가지 재질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지정했던 재질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응하지 않았는데 그게 서로 이제 내고 과정에서 뭐 몇 가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그 영세업체에서 해주겠다는 그런 억셉트를 받았습니다. 댐 공법 테스트가 있는 날 약속대로 고무가 도착했다. 고무의 총 길이는 25m. 기술팀은 일제히 고무를 댐에 부착시켰다. 테스트를 위해 제작된 선체 모형이 옮겨졌다. 기술팀 전원이 초조한 심정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선체 모형이 댐 위로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다. 거대한 댐이 베이 하부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광경이 펼쳐졌다. 댐에 물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이 물이 댐 밖으로 새지 않는다면 댐 밖에 있는 바닷물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테스트는 성공적이었다. 몇 시간을 지켜봤지만 댐 속에 채워진 물은 한 방울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일단 이 상태로 하루를 더 지켜보기로 했다. 그런데 다음 날 댐의 가운데 부분에서 물이 새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 어제까지 아무 문제 없던 댐의 고무가 완전히 갈라진 것이다. 기술팀 전 직원들이 현장으로 몰려나왔다. 실제 상황이라면 댐 안에서 작업하던 사람들이 익사당했을지도 모를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동안 댐을 개발해온 노력과 시간이 이대로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일까? 네, 참 그 테스트를 하고 하룻밤을 재우고 그 물이 샌 부분이 발견이 됐을 때는 참 앞이 캄캄했죠. 얘는 뭐 이거 다른 방법을 지금 대체할 수도 없고 물이 샜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사실 물 새면은 이 제품 이거 방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참 캄캄한 그런 그 마음이었습니다. 물이 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몇 번의 테스트 끝에 도장을 손상시키지 않을 재질을 선택했는데 고무와 닿아있던 선체 모형에 도장 밀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고무는 갈라져 물이 새고 선체에 칠해진 페인트에는 댐에 의해 밀려나가고 댐 공법 프로젝트에 총체적인 위기가 닥친 것이다. 한수진은 당장 고무업체를 찾아가 도대체 고무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갈라지냐며 따져 물었다. 그제서야 고무업체 사장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확인을 했더니 거기서 그런 그 실제 고무 제품을 이래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게 25m짜리가 안 나와서 잘라서 붙였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이게 우리가 생명하고 관계되는데 바른 대로 이야기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래서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 잘랐구나라는 걸 알았죠. 특정한 형태의 고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리로라는 기계를 이용해 열과 압력을 가해야 한다. 그런데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가리로의 길이는 약 15m. 댐에 사용될 25m짜리 고무를 만들 수 없어 두 개를 이어 붙였던 것이다. 배를 건조해 인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 또다시 다른 업체를 설득하며 시행착오를 거칠 시간이 없었다. 기술팀은 조선소에 있는 파이프를 이용해 곧바로 25m짜리 임시 가리로를 만들어낸다. 가리로가 만들어진 후
한수진은 아예 고무 공장에 출퇴근을 하며 고무가 생산되는 과정을 내내 지켜봤다. 이젠 만에 하나의 실수라도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현장에 남아있던 선주사 감독관은 납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진행 상황을 알려주지 않느냐며 다그치기 시작했다. 사상 초유의 공법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선주사도 한진중공업을 마냥 믿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I don't feel very nervous, but small, yes, because I won't know. You know, we won't understand which method. And for your side, do you try to keep secret until the end? 선주사가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일 선체의 도장 밀림 현상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아무리 다른 페인트를 사용하고 건조 기간을 누려봐도 댐과 접촉한 부분에는 여지없이 흔적이 남았다. 선체의 도장 방법으로는 해결이 나지 않자 고무로 눈을 돌렸다. 고무의 선체처럼 페인트 칠을 한다면 비슷한 성분이라 화학 반응을 덜 일으킬 것 같았다. 실리콘 도료까지 한 겹 더 발라준 후 실험을 해봤다. 예상은 적중했다. 선체 외판에도 고무 패킹에도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얻어진 값진 성공이었다. 댐의 고무가 완성되는 동안 도크에서는 계획대로 선체가 건조되고 있었다. 나머지 선수 부분도 제작을 끝낸 상태였다. 댐만 완성된다면 8000 TEU급의 성공도 머지않아 보였다. 댐 공법 마지막 테스트 날, 다시 제작된 25m 길이의 고무에 페인트와 실리콘 도료가 칠해졌다. 그리고 다시 선체 모형이 서서히 댐 위로 내려왔다.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한다면 한진중공업이란 이름은 영영 사라지고 말 것이었다. 일 차 테스트 때와 마찬가지로 댐 안에 물을 채우고 몇 시간을 지켜봤다. 테스트는 성공이었다. 물도 전혀 새지 않았고 댐을 띄워냈을 때 선체 도장 상태도 깨끗했다. 그동안 댐을 개발하기 위해 얼마나 속을 태우고 마음을 졸여왔던가. 댐 공법 2차 테스트가 성공하는 순간 그 모든 실패는 달콤한 승리로 변했다. 진짜 기분 좋았죠. 대단했습니다. 하여튼 성공하고 난 뒤에 어떤 기분은 이런 말할 수 없죠. 정말 하여튼 살아오면서 그동안 너무나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공되니까 좀 그만큼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한편에는 테스트 이후에 실질상이 어떨까 하는 그것도 어떤 또 우려 이런 것도 또 닥치거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든지 테스트를 해가 어떤 걸 연습해서는 됐다 하더라도 실질상 가서 어떻게 하는 그게 더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죠. 지난해 12월 16일 덕관에서 완성된 선체 아래로 댐이 설치됐다. 선체가 댐에 반쯤 걸쳐져 있는 상태. 언제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를 일이었다. 현장 작업자들에겐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시됐다. 현장 지휘와 감독을 맡은 이는 손광복, 그리고 윤영태였다. 도크보다 큰 배를 질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에 대한 이 작업자들의 안전도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고 안전에 더욱더 노출이 많이 된다는 위험에 더욱더 많이 노출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비가 완료되자 빈더크에 물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도크에 물이 차오름에 따라 바닥에 깔려있던 선체의 바닥도 점점 떠오르고 있었다.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한진중공업의 전 직원이 도크 앞으로 몰려들었다. 그 자리에는 선주사의 책임자도 참석했다. 도크의 물이 다 채워지자 굳게 닫혀있던 도크 문이 열렸다. 댐과 선체가 완전히 바닷물 속에 잠겨버린 상태였다. 그 순간 육상에서 건조된 선수 부분이 해상 크레인으로 이동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선수의 무게는 무려 1000톤. 육중한 선수 부분이 해상 크레인으로 안전하게 도크에 있는 선체 부분으로 옮겨져야 한다. 드디어 선수가 도크에서 만들어진 선체 쪽으로 이동되기 시작했다. 선수 부분이 해상 크레인으로 이동돼 선체와 한치 오차도 없이 맞붙고 있었다. 단 한 번의 시도로 선수가 해상에서 성공적으로 탑재됐다. 하지만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이 전부는 아니다. 물속에서는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중 촬영이 이루어졌다. 수중 촬영은 선주사 측에서 요구한 조건이기도 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부분까지 모두 확인하길 원했던 것이다. 수중 촬영 결과 물속에서도 선체와 선수가 빈틈없이 맞붙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드디어 댐을 올려도 좋다는 선주사의 사인이 떨어졌다. 지금은 댐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 파도에 의해 댐 위에 있는 작업자들이 휩쓸려 나갈지도 모를 위험한 상황이었다. 서서히 댐이 올라붙기 시작했다. 다행히 선체와 선수가 맞붙은 부분의 밑바닥에 댐이 안전하게 밀착됐다. 댐 안에 가득 차 있던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물이 다 빠진다 하더라도 갑작스런 이변이 생긴다면 댐 속에서의 안전은 장담할 수 없다. 겁도 많이 났죠, 처음에는. 독구 외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닷물의 어떤 조류도 심합니다, 그쪽에는. 그러다 보니까 또 해상의 어떤 그런 자연적인 어떤 그런 요인도 있고 이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 먼저 내려가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현장을 책임지고 있던 윤영태가 위험을 무릅쓰고 먼저 댐 속으로 들어갔다. 철판 한 장을 사이에 둔 바깥 세상은 바닷물 속이다. 하지만 댐 안으로는 한 방울의 물도 새어 들어오지 않았다. 선체와 선수도 오차 없이 잘 붙어 있었다. 그 사이 수중 촬영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댐이 배와 잘 붙어 있는지 밖에서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수중 촬영팀의 마지막 OK 사인만 남았다.
대성공이었다. 세계 최초의 댐공법이 한진중공업의 손에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위기에서 건져 올린 새로운 희망. 댐공법이라는 사상 초유의 도전으로 한진중공업은 마침내 8100 TEU 컨테이너선을 건조하게 된다. Technology in the world about this dam method. Also about this dam method. This event and successful event means also in another shipyard have a small dock. He can build the vessel more length of the docks. It's good. Now, successful this event means now we don't need know about length of docks. We can ask you also more vessel, 10,000, 12,000. You do without problem about this method. 세계 선박 잡지들은 한진중공업의 댐공법을 소개하며 이젠 도크보다 큰 배를 만들 수 있게 됐다며 신공법에 감탄했다. 댐공법은 세계 최초의 선박 건조 공법으로 인정받아 지난 8월 25일 특허까지 획득했다. 지난 3월 댐공법 1호인 한진중공업 8100 TEU 컨테이너선의 명명식이 이루어졌다. 이제 세계 최초의 댐공법으로 만들어진 배는 마에바호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누비게 된다. 정말 우리가 해냈구나. 희망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정말 열정과 그러한 사랑을 가지면은 도전 정신만 가지고는 도전 정신이 있으면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졌던 거죠. 이번 8100 TU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 뒤에 그 더 큰 배도 충분히 그 용을 그대로 응용을 하면은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도크가 뭐 한정이 됐다 해가지고 어떤 배를 뭐 그 선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어떤 배라도 수준에 해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자신감이 또 있습니다. 20피트짜리 컨테이너 8,100개를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마에바호. 그것은 한진중공업이 위기 속에서 건져 올린 희망호다. 지금 한진중공업은 애초에 8,000 TEU급 5척을 계약한 데서 4척을 더 수주받아 총 9척의 컨테이너선을 댐공법으로 짓고 있다. 댐공법이라는 세계 최초의 신공법으로 한진중공업은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